대선을 앞두고 뭐 민생 정책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 정도면 지금 공약으로 내놔도 하나도 손색 없는 공약들인 것 같아요. 정책. 그러니까 네. 제일 큰 공약 중에 하나, 네. 세종. 네. 백성들에게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시간에 대한 주권이 없었어요. 이게 다 중국에서 이 역법서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세종 같은 경우는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종로에 회시기 같은 거 해가지고 누구나 다 시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가 지금 시간 차고 있는 거 이거 세종 때부터 이 일반 백성들이 허용이 된 겁니다, 이게. 진짜 멋있어요. 네. 가장 후보들이 이제 뭐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민생이잖아요. 민생. 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제일 또 중심이 되는 게 뭐죠? 코로나 방역 대책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세종의 업적 중에 하나가 향약 집성방이라는 책이 편찬이 돼요. 유명하죠. 그 의학서의 뭐 어디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료인데 당시에 이 의료 수준이 열악하게 되면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농업 국가에서 인구 생산이 출산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이 그전까지는 주로 중국산 약재, 즉 당제를 가지고 처방법을 제시하다 보니까 이거는 구하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 땅에서 나는 약들을 잘 이제 성분 분석하게 해가지고 그 관련 내용들 총 이제 과도 나눠 이때도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소아과, 안과, 내과, 외과 등등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대책을 제시하는데 특히 여기에 전염병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종의 또 뼈아픈 경험이 있어요. 맏딸인 정소공주도 이 전염병으로 희생되거든요. 또 지금도 제일 또 이 후보 중에 내세우는 게 뭐죠? 뭐 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 세금 문제잖아요. 여기에도 세종대왕이 그 당시에 그 세금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투표했어요. 1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연분무등법, 전분육등법으로 완성이 되는데 놀랍게도 지금의 우리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이 공약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세종은 직접 실천을 했다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이전에 또 이게 문화나 정치적인 다른 시절에도 민생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에 저는 세종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숫자를 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대방한테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건 공감 능력인데 이 공감 능력으로 가정도 결속시키고 정부도 결속시키고 나라도 결속시킨 게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좋은 리더는 측은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애민정신이잖아요. 네. 근데 그건 좋은 리더는 측은지심이 있어야 되고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죠. 네. 네. 하지만 이걸 실현하는 능력이 없으면 공감만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백성들이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 그래 맞아 그 마음 알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 그것에 대책을 내놨다는 거고 그런 모든 대책을 다 내놨잖아요. 무엇보다도 저는 정말 백성을 위하는 그 애민의 정신은 바로 이 훈민정음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성이 할 말이 있어도 제 뜻을 쉽게 펴지 못하는 걸 불쌍하게 여겨 만든 문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걸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한자는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이때 세종대왕은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였어요. 네, 눈이 거의 뭐 실명에 가까운 그런 상태였고 거동도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였는데 어떻게든 반대하는 그 신하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어떨 때는 밀어붙이고 그래가지고 그 힘든 역경 속에서 훈민정 오로지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건 보면요. 진짜 예. 그 반대도 좀 심했습니까? 네. 그걸 다 이겨내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세종대왕은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받아가지고 그것 되는 거잖아요. 태종이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어. 진짜 몇 명을 살린 건가요? 그러게요. 아버지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네가 성군이 된다면 나도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그렇지 못하면 나는 괴물로 남을 것이다. 이제 너의 차례다. 나는 여기까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이 장면을 함께 봤죠. 네. 전 이 깨진 파편이 아버지 태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죠. 강하고 냉정한 군주였던 아버지라는 이 거울이 깨졌으니 이제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과제를 세종이 받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1년도 KBS에서 이런 드라마가 방영됐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이런 게 있었어요? 대체로 자식들은 부모님처럼 살기 싫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데 어느샌가 그 부모와 닮아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기 마련인데요. 세종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서슴없이 칼을 드는 아버지와는 달리 아들은 대척점에 선 사람들이라도 강요하거나 협박 대신 설득을 했습니다. 태종과 세종 리더십의 결정적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전 세종의 이런 설득의 리더십의 배경에 그가 어린 시절부터 겪어왔던 시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걸 보고 자신 역시 그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보면서 타인의 고통을 알고 공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더더욱 자신의 조선에서는 그 아픔이 없기를 바랐을 테고요. 시련이 오히려 아버지와 같은 괴물을 만들 수도 있지 않았느냐고요? 예, 사실은 그렇죠. 영화 속의 많은 빌런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종이 그렇게 되지 않은 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사람, 아버지 태종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료를 보니 태종 이방원이 아들 세종을 정말 뜨겁게 사랑을 해줬더라고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신뢰, 그 든든한 뒷받침, 거기에 책을 읽고 토론을 좋아하는 본인의 기질까지 더해져서 세종은 설득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련들이 결국 성군이 되는 밑거름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뭐 우리는 사실 어려움 겪고 뭐 이럴 때마다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날 수 있는 오늘의 겨운, 오늘의 교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그 배경에는 왜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줄 알고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알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이 백성들한테도 투영된 거 아닐까. 맞아요. 네. 태종 그 18년 그러니까 이 태종이 세종의 왕위를 물려주기 직전에 이 창덕궁 그 인정전 공사를 크게 이제 했고 그 당시에 예나 지금이나 이런 큰 토목 공사 벌이면 백성들 싫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빨리 완성을 하자. 욕은 내가 얻어먹겠다 이런 논리를 펴요. 백성을 괴롭히는 이런 일은 내가 담당을 할 테니까 이제 세자가 즉위하게 된 후에는 조금이라도 힘든 일은 더하지 못하게 하여 민심을 얻게 하라. 이 결과적으로 이 아버지 태종이 세종에게 상당한 그 부담도 줬지만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계속 이제 지원을 했고 태종이라는 인물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창업에 참여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이 창업 과정에 필요했던 어떤 결단력이라든가 과감성, 추진력 이런 것들을 계승하면서 이제 세종의 시대는 수성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안정시키는 시점에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세종이 가장 아버지 태종 이방원에게 잘 이제 받아들인 유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를 넘어 국을 생각하다. 네. 이게 태종 이방원의 카피였다면 세종 1호의 카피는 국을 넘어 민을 생각하다. 민을 넘어 미래를 생각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 네. 그리고 지금까지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 미래까지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그런 업적을 이루신 거 아닐까. 군주란 뭐 리더란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해결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감을 넘어 공행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종이 이렇게 크게 된 데는 아버지의 정치적 배려도 있었지만 사실은 가정 내에서 이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고 위해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시련을 겪고 성군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